고양신문 구독자 여러분, 한가위 연휴 잘 쉬셨습니까? 저희 고양신문 기자들도 한 주 좀 쉬느라고 이번 주에는 신문 발행을 안 했습니다. 평소보다 좀 짧게 딱 4가지 소식만 여러분들에게 뉴스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대곡 화전의 사기 신도시, 고양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민 갈등 불러오고 부결된 신분 당선 일산 연장 용역 예산. 일산 성저마을 3단지가 재건축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산 문화광장과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 다리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뉴스체크 정식 순서에는 넣지 않았는데, 고양시와 서울시 경계에 있는 덕은지구가 서울시의 기피시설 양쪽에 끼게 생겼다라는 네네. 뉴스인데, 현장 가셔서 직접 영상을 찍으셨죠? 덕은지구에서 약 1.3km 떨어진 곳에 이미 마포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에 또 훨씬 규모가 큰 상암 소각장을 더 신설한다, 이제 이런 소식 때문에 덕은지구 입주자들 중심으로 아주 큰 반발이 일고 있어서 유튜브에 별도의 저희가 영상 올려드렸는데, 보신 분들 계시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 정부의 사기 신도시 1순위 후보지로 고양 대곡 역세권과 화전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를 냈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기 신도시, 이 용어 자체가 처음 회자가 예. 됐는데, 창릉 3기 신도시도 아직 우리한테 손에 안 잡히잖아요. 벌써 사기 신도시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윤석열 정부가 주택 공급 발표 방안을 지난 8월 16일 날 발표했었어요. 그때 저희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 플랜 시점이 24년 이후로 미뤄진다, 그런 발표에 저희가 집중하다 보니까 사기 신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발표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사실 그때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기사가 쓰여진 겁니다. 앞으로 5년간 그 윤석열 정부 시기 동안에 전국에 88만 호를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국토부가 일단 10월부터 내년까지는 15만 호 안팎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해서 발표하겠다. 그렇다면 다음 달에 어디가 발표될 것이냐,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고양시에 역세권이고 땅이 있고 고양의 대곡, 여기가 후보지 아니야, 이런 이제 추측이 나왔다라는 거죠. 도시개발 업계에 따르면은 네. 사기 신도시 1순위 후보지가 고양 대곡지구로 꼽힌다. 지난달에 정부가 발표하기를 공공택지 후보지로 주거수요가 높은 곳에 한정하되 산업단지랑 도심 철도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컴팩트시티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 고밀 압축해가지고 개발하겠다. 이 말은 이제 철도역 중심으로 아마 개발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동환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양시랑 협의를 한 적이 없다. 즉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하려면은 미리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동환 시장 입장에서는 나랑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다. 그렇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88년도 노태우 정권 때 그때 1기 신도시가 발표되거든요. 예. 그리고 2기 신도시는 노무현 정권 때,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대규모 택지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 돼서 이른바 4기 신도시라는 명칭이 이제 처음 붙여졌어요. 예.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저희도 예. 정부가 들어오는 대로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3기 신도시가 총 가구 수를 보니까 31만 호였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에 4기 신도시로 88만 호를 공급한다고 와, 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보다 2배 이상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에 남는 땅이라면은 충분히 후보지로 거론될 수 있고, 대곡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장 이동환 행정부의 첫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고양시 의회가 지난주 심사를 마무리했는데요. 가장 관심을 끌었던 항목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 광역철도 개선을 위한 사전 타당성 영역 예산이었습니다. 이동환 시장이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분 당선 일산 연장,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있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요거를 예측해보는 첫걸음이 바로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예산안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대가 18명, 찬성 8명, 기권 8명 표결해서 완패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애결위원 9명 중에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1명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안이 잘린 거죠. 자, 이유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 삼성 지역을 건너뛰는 것 아니냐, 이른바 삼성 패싱 논란, 네, 요게 주민들 사이에 아주 파다하게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이를 의식한 덕양구 쪽 의원들의 이탈로 결국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죠. 자, 이 장면이 삼성지구 주민들이 고양시청, 시의회를 항의 방문한 모습이에요. 네네네. 원래
기본 계획이 삼성까지 연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동환 시장이 일산 연장 이 용역을 해버리면은 삼성까지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우리 거 된 다음에 나중에도 되는데 왜 지금 한꺼번에 하자고 난리냐 지금 네. 이런 불만이거든요. 시장이 주민 갈라치기, 뭐 뒤통수 친다, 분노한다 이런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항의 시위를 펼친 것이죠. 물론 이동환 시장은 이 두 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좀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추진이 된다면 식사동을 지나게 되거든요. 공약이 사실 식사동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식사동 또 풍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계획된 게 고양성과 연결되는 트램이거든요. 진행되는 게 코앞에 와 있는데 이동환 시장의 공약 때문에 혹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되던 고양선의 일산 연장, 식사역의 트램, 동시착공 이런 거나 지금 빨리 좀 추진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반대가 18이고 찬성과 기권은 8표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 표를 좀 이성호 기자님 좀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민주당은 다 반대했고요. 국민의힘 쪽 보니까 덕양구 의원들은 기권, 일산 쪽 의원들은 찬성 이렇게 지역으로 갈렸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표가 딱 한 명 나왔거든요.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입니다. 의장이 민주당 편에 서서 이동환 시장 공약 이거 안 돼라는 목소리를 낸 거죠. 이동환 시장의 역점 과제가 출발부터 이렇게 의회 그리고 주민들에게 외면을 받으면서 이동환 시장의 시정 운영이 첫발부터 또 출발부터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통 문제 어떻게 풀어갈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 일산에서 재건축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표방한 단지가 또 한 곳이 늘어났습니다. 어디냐면 대화동의 성저마을 3단지인데 이달 초에 재건축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 계획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대식 하루 전날에는 고양시 도시정비 TF팀을 방문해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업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성저마을 3단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가 대화역이랑 아주 가깝습니다. 초역세권 뭐 이렇게 불립니다. 이런 점은 유리한 지점이고 1996년 3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올해로 27년 차 이렇게 된 아파트고요. 534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정부 발표를 보면은 일기 신도시 특별 정책이 좀 불투명하긴 하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기대감이 꺾이지 않고 있는 일산 재건축 추진 바람이 어떻게 전개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일산 호수공원, 고양의 중심가인 정발산역에서부터 호수공원까지 일산 문화광장을 지나서 이렇게 넘어가는 공사하는 거 오랫동안 보셨죠? 이 육교가 드디어 완성이 돼서 지난주에 이성훈 기자님이 이렇게 멋진 사진 이렇게 찍으면서 취재를 하셨는데요. 가보신 것 순서대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하늘에서 본 대형 육교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의 왼쪽이 정발산역과 연결되어 있는 일산 문화광장입니다. 아, 예. 그 사진 오른쪽 호수 보이시죠? 호수가 보이는 쪽이 이제 호수 공원이고요. 이게 육교처럼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육교고요. 육교 위에도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육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폭이 넓고 또 경사가 완만하고 나무가 많으니까 마치 언덕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그렇죠. 폭이 50m예요. 길이가 38m니까 그러니까 교량만 놓고 봤을 때는요. 길이보다 폭이 더 넓은 육교다.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뭐 최대 규모 육교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문화광장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육교로 올라가는 길, 이 사진 보시면은 약간 오솔길처럼 돼 있는데 오솔길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이제 이 설계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숲길 사이로 지나가면은 더 큰 공원이 나온다. 자, 이런 컨셉으로 만들었고요. 오솔길을 올라가서 뒤돌아본 사진인데, 자, 여기 뒤에 떡꽃이 보이시죠? 네, 떡꽃이 바로 일산 문화광장에 있는 조형물인데 뒤쪽으로 광장이 보이고요. 광장 쪽으로는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사이에 벤치가 있는데 거기서 휴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제 육교 상단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넘어가는 경사로 쪽으로 가보면은 이게 사실 핵심인데 나무를 심지 않고 대신 뭐 벤치를 심어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호수공원 조망을 위해서 호수공원을 바라봐라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호수 분수가 보이고요. 여기가 노을 감상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장에서 호수까지 넘어가는 길이 제대로 만들어졌다. 저희가 또 카메라를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또 노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노을 질 때 한번 여기를 넘어가면서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